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11회 손해평가사 최종 합격을 위해서 최종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은 8월 23일까지 전국 동형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시고 카카오톡 암기팁 단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24일날 정리를 해서 24일날 정리하고 25일날 월요일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과 플러스 해설 강의죠.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동형 모의고사에 참가하신 분들은 25일날 오후 시간에 들으시면 해설 강의가 최종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관리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을 보시는데 과연 몇 명이 시험 보는지부터 한번 보면 그죠? 전국의 응시자가 오늘 추가 접수를 하죠. 오늘 추가 접수도 합니다. 그건 빈자리에 대해서 추가 접수를 받으면 약 13,000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2차는 13,000명 응시를 하고 최종 응시 인원은 최종 한 10,0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 10,000명 정도 된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하느냐? 접수해 놓고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공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자신이 완전히 없다는 사람이 한 20-30%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보면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합격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은 30%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30%,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는 약 10% 내외를 보는 것이 맞다. 합격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시험 당일날 어떻게 답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종 합격은 약 10% 될 거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0%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준비를 다들 하고 있다. 나머지 70% 사람들은 그냥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 출제 당일날, 시험 당일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 한번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이미 2차 2과목에서는 점수가 40명 안 나오는 걸 본인이 압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30% 정도는 합격 가능성이 있고 최종 한 일주일 이상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10%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보여집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하루에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이 되고 2,500명에서 약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0일 한 달 6일을 보면 약 8만 명, 9만 명이 되죠. 9만 명 정도가 누계로 그래서 매일 듣는 사람도 있고 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뒤에 현장에서 만나면 제 강의를 한 번 이상 들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은 들어봤다 하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약 3,000명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인터넷 강의나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가끔은 또 유튜브에 있는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렇게 누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분들은 관심도 있고 좀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계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약 3,000명 정도가 경쟁자다 보여지고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상위 30%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1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과목과 2과목이라는 두 과목이 있는데 점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점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락이 40점이니까 무조건 4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을 본다면 1과목과 2과목 해서 60점 가까이 60점 가까이 해서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1과목은 50점 2과목은 70점 또 1과목은 70점 또는 2과목이 50점 이상 이렇게 합격하시는 부류를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평균 점수 근처에서 두 개 다 해서 합격하시는 분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좀 점수가 높은 것이 나온다. 요게 줄을 이룹니다. 그죠? 골고루 우리 뇌와 자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 것보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비중이 가장 높다. 어느 한 과목을 잘 보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데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 일주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점수 관리를 뭘 하지 했을 때 확실한 것은 평년 수학량은 나온다 봤을 때 15점이고 이거는 틀리면 빵점이잖아요. 그죠?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도 15점이냐 0점이냐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평년 수학량 구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보험료 구하는 것도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 두 개만 풀어봐도 제가 볼 때는 기출과 모의고사 정도 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정확하게 했다면 30점은 확보해야 된다.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 관리를 할 때, 이거는 15점이다. 0점이다. 그리고 평년 수학량도 또 나누어서 자품목이다. 온주밀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적과전이다. 이렇게 나눠 놓고 차가 이해가 안 되면 포기. 온주밀감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도 확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알면 시험 나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의 이해는 이거는 15점이 배점 되더라도 이거는 5점에서 15점 사이에 통상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한 번은 읽어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온다면요. 이거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인수 제한도 이게 15점짜리 나올 건데 이거는 괄호 넣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통째로 쓰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수 제한도 15점 배점이 유력하다. 15점 배점이 유력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세모. 왜냐하면 5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계산하는 것도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점짜리. 그 다음에 괄호 넣기. 그죠? 4대 시설은 해가림 시설은 나왔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대 시설은 2과목에서는 나올지 몰라도 1과목에서는 해가림 시설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될 점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직접 적으면서 보험의 이해는 내가 한 10점 정도. 그죠? 하겠다. 인수 제한도 품목을 좀 긴 것 중에서 내가 딱 잡아서 공부를 한다면 이거는 괄호 넣기 해서 한 7점 정도. 수입안정보험은 공부할 분량이 좀 적기 때문에 나오면 15점. 그죠? 해서 보너스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것도 괄호 넣기. 시기와 종기도 이것도 너무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이것도 한 60% 정도만 알아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축에 대해서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거의 15점이 유력하단 말이죠. 이것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하게 챙기면 점수 관리가 그래서 2차 1과목은 조금 공부했다 싶은 70점 가까이 나옵니다. 70점. 70이 나옵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은 98점입니다. 98점. 최고 점수가 지금까지. 98점이고 그 다음에 2과목은 92점이 지금 최고 점수였습니다. 92점이 최고 점수였다. 1과목은 98점, 2과목은 92점이 저한테 지금 연락 온 것 중에서 최고 점수를 물어봤을 때 98점, 그리고 92점이 최고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1과목은 70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리하시고 이론서 정리하고 해서 점수 관리를 하자. 그래서 1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버릴 게 별로 없다. 그죠? 부분 점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관건은 이제 2과목이죠. 2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서 2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점수가 적과전에서 안정적으로 7점을 확보하자 해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설명을 드렸고, 착과감소 보험금은 무조건 알아맞추자. 나머지 8점에 대해서는 과실손해보험금은 이걸 5가지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한 문제를 풀고 간다면 적과 정도 알아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작년 10회 합격하시는 3개월 만에 합격하신 그분도 이렇게 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것은 가축, 4대 시설, 가축 중에서도 소, 젖소, 돼지, 닭, 요 크게 4가지를 놓고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더라도 이 중에서 난 반만 하겠다 하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것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축, 시설, 그죠? 이 중에서도 또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해서 다는 포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시험 나올 수 있는 논작물, 밭작물에 나올 확률이 높죠. 과수 12종은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 다음 공부할 분량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달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가자. 참달에 플러스 기출문제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너무 깊이 공부하기는 과수 12종은 공부할 분량이 많고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만 기출과 참달의 정도만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실 6종은 나올 확률이 높죠. 오복무광과 블루베리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15점 확보한다면 하나, 둘, 셋 자신 있으면 45점. 그리고 논작물이나 밭작물이 나온다 그래도 60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점수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원리설 작물에서는 비례 보상이 나올 거다. 그죠? 비례 보상에 대해서만 공부하시면 이것도 그닥 공부할 시간이 적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점수 관리를, 그 다음에 관련 용어도 괄호 넣기 정독하시고, 이론서, 그리고 손해평가원 구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놓으면 점수 관리가 될 거다. 그 점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험 출제는 제가 쭉 봤을 때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단순 암기는 지양을 하시고 개념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이 중에서 내가 약 60점에서 70점 정도, 그죠? 한 70점 정도의 점수를 두고 내가 해보자. 그래서 뭐 7점, 15점, 15점. 그 다음에 논작물 15점. 밭작물도 5점에서 15점이 나올 거니까 요 두 개 해서 약 30점 가까이만 받아버리면, 그죠? 좀 편해지겠죠. 인삼과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이거는 옥수수에 대해서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옥수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점수도 지금 막판에 이 과수 12종에 대해서 뭐 착과피해, 낙과피해 하면서 맥스 A까지 하는 그것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오복무감에 있어서도 복분자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포기하세요. 지금 와서 개념 잡고 공부하면 하루 이틀 소요가 되는데 나올 확률도, 그죠? 4품목, 5품목 중에서 나올 확률이 20%잖아요. 20%를 포기하면 되잖아요. 복분자가 이해가 됐다면 과실육전에 욕심을 내세요. OD, 복분자, 모아가, 감귤, 블루베리에 대해서만 안다면 15점이 확실하니까 딱 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 어중간하게 알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계속 가진다고 해도 어중간하게 공부해봤자 시간만 갈 뿐이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점수 관리를 쭉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일주일이 결코 공부하는데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다. 요 쭉 보는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충분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점수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없다고 마음은 급한데 하면서 이렇게 막 시간 관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점 그리고 최종 점수 관리에서 내가 평균 점수 60점 넘기기 위한 전략을 자기 스스로 요걸 딱 해놓고 백지에다가 해놓고 점수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남은 시간에도 충분하게 5점 10점은 더 올릴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25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